저는 이 집 막내 며느리 한지훈입니다. 방금 어머님께 드린 건 30년간 제가 이 집을 위해 쓴 돈의 계산서와 제 노동비 청구서입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입니다. 화려한 팔순 잔치 무대 위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터진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순간 메인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부려먹기 딱 좋아. 30년간 숨겨온 시댁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치밀한 계획과 놀라운 반전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내려다보는 호텔 연회장은 박술래의 팔순 잔치를 위해 온통 금색과 붉은색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가는 가운데 지우는 주방 구석에서 오물이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수백 명분의 음식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탕수육이 좀 식은 것 같은데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박술래가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습니다. 뭐가 식어? 네가 제대로 안 봤으니까 그렇지. 박술래가 지훈의 어깨를 밀치자 지훈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연회장에서는 큰형님과 시누이들이 비단옷을 차려입고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큰형님이 하객 한 명을 지훈 쪽으로 끌고 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우리 집 보물 한여 있거든요. 요리 솜씨가 일품이에요. 시누이가 킥킥거리며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막내 올케 덕분에 집안일이 다 돌아가죠. 하객들이 어색하게 웃자 지훈은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음식 조각을 닦아냈습니다. 지훈이 큰형님의 구두에 튄 소스를 수건으로 닦아주자 큰형님이 발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기도 좀 닦아. 지훈이 무릎을 꿇고 구두를 닦는 모습을 본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일어나서 연회장 서버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잠깐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서버가 지훈을 따라 구석진 곳으로 왔습니다. 지훈이 주머니에서 두툼한 돈봉투를 꺼내 서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받으시고요. 8시 정각에 이 USB 영상을 메인 스크린에 틀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서버가 놀란 표정으로 돈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제발 부탁드려요. 지훈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하자 서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치가 절정에 달해 박술래가 무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자식들이 하나씩 나와서 금반지를 박술래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진호가 마지막으로 절을 올리자 박술래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무대 아래에서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흰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훈이 박술래 앞에 서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술래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돈이 아니라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게 뭐야? 박술래가 소리치며 봉투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지훈이 마이크를 집어들고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막내 며느리 한지훈입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어머님께 드린 건 지난 30년간 제가 이 집을 위해 쓴 돈의 계산서와 제 노동비 청구서입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무대로 뛰어 올라와 지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 떼요. 지훈이 차갑게 말하자 진호가 더 세게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와. 그때 메인 스크린에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식구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큰형님이 말했습니다. 지훈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부려먹기 딱 좋아. 신우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공짜 한여잖아. 이런 바보 어디서 또 구해. 하객들이 충격에 빠져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마이크에 대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집의 하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제 인생을 되찾겠습니다. 진호가 지훈을 끌어내리려 하자 갑자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진호와 시댁 식구들을 무대 아래로 밀어냈습니다. 지훈이 박술래의 손가락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내며 말했습니다. 이 반지는 제 친정 어머니 유품입니다. 돌려받겠습니다. 박술래가 비명을 지르며 반지를 지키려 했지만 지훈이 이미 반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훈이 무대 한쪽에 놓인 낡은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30년 전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그 보따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지훈이 보따리를 들고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지훈이 연회장 문을 열고 나가자 호텔 로비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중년 남자가 지훈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지훈아, 외삼촌. 석훈이 지훈을 품에 안았습니다. 지훈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차 안의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바로 시작하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을 태운 세단이 호텔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옥상에서 수천 장의 전단지가 바람에 날려 내려왔습니다. 하객들이 전단지를 주워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지에는 시댁 식구들의 모든 비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떠난 직후 호텔 지배인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배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결제가 안 되고 있어서요. 뭐라고요? 진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나오는데요. 현금으로 결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지배인이 계산서를 내밀자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계산서에 적힌 금액은 2,8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지훈이가 미리 예약한 거라고요. 박술래가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제 수단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결제해 주셔야 해요. 큰형님이 주머니를 뒤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카드 어디 갔지? 신우이가 핸드백을 열어봤지만 안에는 립스틱과 거울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본가는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없으니 설거지와 청소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술래가 부엌에 들어가서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박술래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물을 끓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큰형님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밥은 언제 해요? 네가 해. 박술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못해요. 큰형님이 대답하자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왜 저보고는 안 시켜요? 전 왜 빠져요? 너도 할 줄 모르잖아. 박술래가 화를 내며 냄비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시각 지훈은 외삼촌이 마련해준 보안 오피스텔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몰래 기록해둔 장부들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첫 번째 장부를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큰형님 공금 횡령 증거부터 시작하자. 장부에는 큰형님이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진호가 지훈의 직장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진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훈아, 나와. 경비원이 진호를 막으려 했지만 진호가 밀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부서에 도착해 보니 지훈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어제 사직서 내고 그만뒀어요. 진호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어요? 저희도 몰라요. 그 시각 지훈은 도심 한복판의 요리 스튜디오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프리미엄 요리 연구소로 쓰기 딱 좋습니다. 계약서 지금 쓸게요. 지훈이 펜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박술래가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계좌는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박술래가 소리쳤습니다. 계좌 소유자가 사용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그 계좌는 우리 집 돈이라고요. 박술래가 창구를 두들기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진호가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신용카드들을 꺼내 확인해 봤지만 모두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진호가 소리치며 카드들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큰형님이 프랜차이즈 식당에 갔습니다. 하지만 식당 문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큰형님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소스가 떨어졌는데 레시피를 몰라서 못 만들겠어요. 지훈이한테 물어봐. 지훈 씨 연락이 안 돼요. 큰형님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지훈은 스튜디오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적었던 요리 경연 대회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지훈이 노트를 넘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노트 한 켠에는 젊은 지훈이 그린 레스토랑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지훈이 손가락으로 그림을 어루만졌습니다. 박술래가 지훈의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연락처 혹시 아세요? 하지만 친척들은 모두 잔치 영상을 봤기 때문에 박술래를 피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도 몰라요. 전화가 끊어지자 박술래가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때 석훈의 검은 세단이 시댁본가 앞에 멈췄습니다. 석훈이 차에서 내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진호가 문을 열자 석훈이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지훈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누구세요? 지훈이 외삼촌 김석훈입니다. 석훈이 명함을 건네자 진호가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명함에는 대기업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훈이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경고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석훈이 돌아서서 차에 올라타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부터 집세 내셔야 할 거예요. 이 집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세단이 떠나자 진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 아침 법원 복도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박술래가 벤치에 앉아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술래의 얼굴은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해 초췌해 보였습니다. 지훈이 맞춤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박술래가 벌떡 일어나서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못된 년아. 박술래가 지훈에게 침을 뱉으려는 순간 변호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폭행 시도로 현장에서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달려와 박술래를 제지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전현이 우리 집안을 망쳤다고. 박술래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법정 안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호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지훈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가정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정 파탄의 원인입니다. 지훈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피고 측이 원고의 유산 5억 원을 가로챈 증거가 있습니다. 진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진호를 제지했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리며 늙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그 남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김지점장님? 맞습니다. 김동수입니다. 김지점장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지훈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30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네. 박술래 씨가 위조 서류를 가지고 와서 지훈 씨 명의 예금을 찾아갔습니다. 김지점장이 차분히 증언했습니다. 박술래 씨가 지훈 씨 도장을 위조해서 썼고 지훈 씨 부모님 사망신고서도 조작했습니다. 박술래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런 적 없어. 증거가 있습니다. 김지점장이 오래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훈이 증인석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속았습니다.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은 5억 원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시어머니는 집을 사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시댁 소유 건물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진호와 박술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지훈은 새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스튜디오 문 앞에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여성이 지훈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지훈 씨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김은희입니다. 대한식품 회장이에요. 지훈이 놀라서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들어가서 이야기할까요? 김 회장이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며 둘러봤습니다. 좋은 공간이네요. 지훈 씨 요리 실력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시댁에서 도용한 전통 소스 레시피 말이에요. 그 원래 주인이 지훈 씨라고 들었어요. 김 회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프리미엄 브랜드 총괄 디렉터 자리를 제안합니다. 지훈이 계약서를 받아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시댁에서는 큰형님이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스튜디오 주소 알아봤어? 네, 형님. 오늘 밤에 사람들 보내겠습니다. 큰형님이 전화를 끊고 신우이를 불렀습니다. 지훈이 망하게 만들어야 해. 우리가 살려면. 하지만 지훈의 스튜디오 주변에는 이미 고성능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석훈이 보낸 보안 요원들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밤 12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스튜디오에 나타났습니다. 남자들이 창문을 깨고 침입하려는 순간 경보가 울렸습니다. 누구야? 남자 중 한 명이 소리쳤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남자들이 체포되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누가 시켰어? 경찰이 신문하자 남자들이 자백했습니다. 강진수라는 사람이 시켰어요. 돈 받고 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 김 회장과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한지훈 씨가 대한식품과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TV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저 여자가 재벌이랑 손을 잡았어? 박술래가 리모컨을 TV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일주일 후 도심 한복판에 지훈의 식탁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 회장이 직접 참석한 개업식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요리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지훈이 가위를 들고 리본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김 회장이 지훈의 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 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모습을 본 시댁 식구들은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허위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키보드를 두들기며 말했습니다. 한지훈이라는 여자 조심하세요. 과거에 음식에 이상한 거 넣었대요. 큰형님이 다른 컴퓨터에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하지만 지훈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석훈이 고용한 IT 전문가가 루머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IP 주소가 모두 같은 동네에서 나왔네요. 지훈이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훈입니다. 요즘 저에 대한 거짓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화면에 IP 추적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루머들이 모두 제 시댁에서 올라온 거네요. 참 놀랍습니다.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이 너무하네요. 지훈 씨 응원해요. 라이브 방송을 본 사람들이 지훈의 식탁으로 몰려왔습니다. 매장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반면 시댁이 운영하던 반찬 가게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거기 사장이 며느리 괴롭힌 그 집이죠? 다신 안 사 먹을 거예요. 가게 문 앞에는 불매 스티커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스튜디오에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과 만났습니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요리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지훈이 앞치마를 매며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거예요.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을 따라했습니다. 그 시각 박술래는 시댁 본가 앞에서 바닥에 머리를 찍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제발 돌아와.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래? 잔치 영상에서 본 그 시어머니 같은데. 박술래가 울먹이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돈만 좀 줘. 하지만 지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편함에 법원 서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박술래가 서류를 열어보니 사금융 채무 관련 고소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류에는 박술래가 지훈 이름으로 받은 대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의 브랜드는 출시 한 달 만에 밀키트 시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 회장이 지훈을 불러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축하해요, 지훈 씨. 매출이 예상을 훨씬 넘어섰어요. 정말인가요? 지훈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지훈 씨는 수십억 원의 자산가예요. 지훈이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판결문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유산 돌려받았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이에요. 이제야 진짜 딸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판결문을 살랑거렸습니다. 그때 진호가 세이의 대학교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눈은 술에 취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진호가 주먹을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세이 옆에는 이미 사복 경호원이 함께 다니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수상한 남자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훈이 스튜디오에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3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요리했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요. 지훈이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지하방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TV에서 화려한 지훈의 모습이 나오자 신우이가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지훈의 성공에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국가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여성기업 인상 수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축하했습니다. 지훈 씨,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꿈만 같아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상식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훈이 무대에 올라서자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상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한지훈 씨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한 진정한 여성 리더입니다. 지훈이 상을 받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이 있었어요. 박수가 쏟아지고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시각 지하방에서 시댁 식구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술래가 화면 속 지훈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전현이 우리 돈으로 저런 짓을 하고 있어. 진호가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다 내 거였는데.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밀키트는 전 세계 10개국에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공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제품을 확인했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행복해할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뿌듯해요. 지훈이 직원들에게 말하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은 세희와 석훈을 초대해 크루즈 파티를 열었습니다. 넓은 갑판에서 세 사람이 샴페인을 들고 건배했습니다. 외삼촌, 세희야. 정말 고마워. 지훈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봐요. 세희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훈의 레시피 도용이 확정되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원 직원이 큰형님에게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이 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큰형님이 무너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의 성공 스토리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녀 며느리에서 K-푸드의 여왕이 된 한지훈의 놀라운 역전 드라마. 시청률이 30%를 넘어서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시댁 식구들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매일 오는 협박 편지들을 파쇄기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과는 완전히 끝이야. 지훈이 세희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세희가 드레스를 골라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요? 정말 예뻐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 지훈이 주저하자 세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지훈이 거울 앞에 서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옷을 입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경영학 대학원에 입학 신청서를 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왜 공부하려고 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들었어요. 지훈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의 재단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지훈이 여성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세계적인 셰프들이 지훈의 스튜디오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지훈과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레시피는 정말 놀라워요. 함께 작업하고 싶습니다. 지훈이 과거 시댁 식구들이 빼앗아간 요리대회 금메달을 되찾아왔습니다. 스튜디오 정중앙에 전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
그때 다큐멘터리 감독이 스튜디오를 찾아왔습니다. 지훈 씨,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하면 어떨까요? 감독의 진지한 눈빛에서 지훈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지훈이 어린 시절 그렸던 레스토랑 도면을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이제는 현실이 될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지훈이 세희의 선물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세희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훈이 공항에서 급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택시가 달리는 동안 지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훈이 서둘러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내가 누군지 알지?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은 어눌한 말투였습니다. 딸을 어디 숨겼어? 세희한테 뭘 한 거야?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돈 다 내놔. 안 그러면 딸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석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삼촌, 세희가 위험해요. 진정하고 어디인지 말해봐. 석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패창고라고 했어요. 돈을 가져오라고. 알겠어. 보안팀 바로 보낼게. 그때 지훈이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신음했습니다. 아! 극심한 복통이 몰려왔습니다.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병원으로 가주세요. 지훈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복부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지금은 안 돼요. 딸을 구해야 해요. 지훈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의사가 말렸습니다. 위험해요.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딸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수술은 무슨... 지훈이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폐창고에서 진호와 큰형님이 세희를 의자에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세희의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돈만 받으면 보내준다고 했잖아. 큰형님이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안 올 수도 있어. 올 거야. 딸을 버릴 순 없을 테니까. 진호가 술병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세희가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세희가 테이프 너머로 외쳤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세희야, 괜찮아? 지훈이 세희에게 다가가려 하자 진호가 막아섰습니다. 각서부터 써. 진호가 서류를 지훈에게 던졌습니다. 서류에는 지훈의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쓰면 세희 보내줄 거지? 당연하지. 진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훈이 펜을 집어들었을 때 복통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서녀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세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야, 이거 뭐야? 진호가 당황하며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과 보안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손들어. 경찰이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진호와 큰형님이 체포당하는 동안 구급요원이 지훈을 응급처치했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빨리 병원으로. 지훈이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세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세희가 울면서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석훈과 세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세희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강한 아이야. 꼭 이겨낼 거야. 석훈이 세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에서 진호가 변호사와 면회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죽으면 유산 상속은 어떻게 돼요? 진호가 비열한 질문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혀를 찼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전국 뉴스에서 지훈의 납치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한지훈 씨가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납치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 회장이 뉴스를 보고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데리고 왔습니다.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몇 번이나 멈췄다가 다시 뛰기를 반복했습니다. 지훈이 의식을 잃은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세희야, 엄마가 지켜줄게. 의사가 제세동기를 준비하며 소리쳤습니다. 다시 심정지, 준비. 복도에서 세희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엄마만큼은. 석훈이 세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깨어나면 네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겠니? 세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세희와 석훈이 급히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복에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의사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에서 세희가 지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세희가 울면서 지훈을 안았습니다. 세희야, 괜찮니? 지훈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괜찮으면 저도 괜찮아요. 세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진호와 큰형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피고들은 딸을 납치해 협박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진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재판장이 막았습니다. 15년형을 선고합니다. 진호와 큰형님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훈은 병실에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투병 중에 만든 회복식 메뉴가 출시되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김 회장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지훈 씨 덕분에 회사 매출이 또 올랐어요. 몸이 아프니까 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지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술래는 아들들의 구속 소식을 듣고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어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훈이 박술래를 자신의 재단 산하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만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박술래가 간병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지훈이를 불러와. 내가 시어머니라고.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간병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시댁의 마지막 재산까지 모두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30년 만이네요. 지훈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세희가 엄마 대신 회사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이 직접 세희를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를 닮아서 똑똑하네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세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날 지훈이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팬들과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내 인생의 봄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시댁 식구들의 악행을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인쇄 전액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에 기부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요. 지훈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진호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성공 기사가 매일 나왔습니다. 전현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진호가 신문을 구겨 던졌습니다.
지우는 퇴원 후 첫 일정으로 보안 요원들과 의료진을 초대했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감동받아 박수를 쳤습니다. 지훈의 기업 주식이 상장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훈을 기적의 경영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지훈은 스튜디오에 직원들을 위한 힐링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건강이 가장 소중해요. 일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지훈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지훈이 최종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모든 소송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지훈이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무척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지훈이 작게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1년 후 지훈이 시댁 본가가 있던 자리를 매입했습니다. 불도저가 낡은 집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석훈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무료 급식소를 지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야. 내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야. 석훈이 지훈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진호가 갈 곳이 없어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학교 주변을 서성거리며 담장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나야. 진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경호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내 와이프를 만나러 왔어. 출입금지 대상자입니다. 떠나세요. 경호원이 진호를 밀어냈습니다. 진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본 세희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왔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지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박술래가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을 보며 지훈인 줄 알고 소리쳤습니다. 야, 지훈아. 빨리 밥 해와. 할머니, 저는 간병인이에요. 간병인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술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는 어디 갔지? 설거지를 안 했는데.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세계적인 셰프들과 한국 전통 요리 다큐멘터리를 촬영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요리는 사랑이에요.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양념이죠.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방영되며 한국 요리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지훈과 석훈이 부모님의 고향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현판식에서 지훈이 인사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시댁 형님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식당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큰형님이 한숨을 쉬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훈의 자서전 나는 누군가의 하녀가 아니다가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강연장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하녀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지훈의 말에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했습니다. 지훈은 매일 아침 자신만을 위해 차린 식탁에서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30년 만에 누리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세희의 결혼식 날, 지훈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세희가 지훈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우리 딸이 더 예쁘지. 지훈이 세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진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석훈이 세희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지훈은 옛 시댁터에 심은 어린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새싹들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파괴 다음에는 새로운 시작이 온다는 게 맞네. 지훈이 나무에 물을 주며 혼잣말했습니다. 지훈의 요리 학교는 세계적인 명문이 되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지윤의 수업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지윤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매년 팔순 잔칫날이 되면 지윤은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올해는 제주도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구나. 지윤이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윤은 다큐멘터리 감독과 함께 요리 인문학 서적을 집필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원고를 검토하며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박술래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윤은 조문 대신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 지윤이 기부 영수증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윤이 새로 지은 무료급식소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는 한지윤 나눔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따뜻한 밥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 지윤이 내레이션처럼 중얼거리며 눈부신 태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한지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30년 동안 하녀처럼 살았던 한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하지만 지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 지윤이 마지막에 남긴 말처럼 참는 자에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자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자신을 잃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윤의 용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며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지윤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